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장입니다. 오늘은 실전에서 상담한 상담 사례 중 궁겁증제된 팔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주팔자 중 격국성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리한 유형이 있는데, 그것은 첫 번째로 상관경관된 명자와 그리고 궁겁쟁제된 명조가 대표적인 패격의 유형으로서 인생의 곡절과 장애가 아주 많은 유형들이에요. 오늘은 상담을 한 사례 중 궁겁증제된 불리한 명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인데, 천간의 동태든 지지의 동태든 모두 비겁들이 중중한 명이에요. 이렇게 비겁들이 많을 경우 사주원곡이나 또 운에서 재성을 보게 되면 궁겁증제의 불리한 구조가 돼서 팔자의 명이 장애와 곡절이 많은 명이 되는 것이 이렇게 궁겁증제된 구조예요. 궁겁증제란 무엇냐 하면 비겁이 무리를 지어 재물을 다투는 형국이 이 궁겁증제의 의미인데, 여기서 일간이 있고 비겁이 있는데 비겁들이 우선권이 있어서 이 재물을 겁탈해 가기 때문에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구조예요. 자, 그럼 왜 이 명조가 장애와 곡절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신과 십성에서 이 재성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재물을 의미하는 성분이에요.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것이 이 재성의 성분입니다. 남자의 입장에서는, 남자의 명에서는 이 재성이 여자에 해당되는데 아내나 처가 되는 것이 또한 재성의 성분이에요. 그리고 남녀 모두 육친에서 부친에 또 해당되는 것이 이 재성이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성이 건강을 관장하는 성분이에요. 예로부터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양명지원이라고 했어요.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, 돈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줄과 같은 것이 이 재물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명리학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분이 재성의 성분이에요. 이렇게 재성이라는 성분은 재물, 여자, 부친, 건강 이 네 가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재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 발현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재성이 불리한 운을 맞이할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예요.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처 아내가 있고 부친이 건장하다 하더라도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,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크고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. 나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재물이든 여자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. 그만큼 이 재성이란 성분은 건강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중요한 성분입니다. 이렇게 이 중요한 성분이 궁겁증제가 되면 이 모든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 발현돼요. 그리고 비겁의 성분은 형제를 의미하고 친구, 동료를 의미하는 것이 이 비겁이에요. 이렇게 궁겁증제의 형상으로 놓여진 명은 이때 비겁인 동료들이 모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둑놈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궁겁증제된 명조는 형제, 친구, 동료들을 항상 평생 조심을 해야 되고 믿으면 안 됩니다. 만약 이 형제, 친구와 동료들과 동거래를 하든 동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재성 재물을 이 비겁들한테 다 빼앗기기 때문에 궁겁증제된 명은 형제, 친구, 동료들과는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궁겁증제된 명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도박에 연루될 공산이 아주 또 큽니다. 일간의 입장에서 이 겁재라는 성분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, 또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박에 빠질 수도 있는 구조가 궁겁증제된 구조예요. 대표적인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데가 이 강원랜드예요. 이 도박에 빠지면 모든 재산을 날리고 결국 또 장기마저도 팔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되는데, 결론은 이 도박에 빠져서 이 강원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. 이 겁재라는 성분은 이 재물을
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운이 좋을 경우에는 이 많은 재물을 일간이 취할 수 있지만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겁재에게 이 재성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궁겁증제된 명조는 재물, 여자, 부친, 건강, 그리고 형제, 친구, 동료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 발현돼요. 자, 그럼 이 자월에 태어나 이 계수일간의 입장에서 어떠한 글자나 어떠한 성분이 있어야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팔자의 병은 비겁이에요. 그럼 병인 이 비겁을 통제하거나 설해야만이 이 팔자의 명은 유리하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설하는 글자나 성분은 가불목, 식상이 희신이 되는 글자와 성분이고 또 이 비겁을 통제하는 무기토 글자와 성분이 희신이 되는 글자와 성분입니다. 그리고 지지에서의 희신의 글자와 성분은 술토, 미토의 글자와 성분이에요. 반대로 기신의 글자는 비겁의 성분인 수오행과 또 재성의 성분인 화오행이 오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명이에요. 여기서 희신의 글자 성분 중에 가불목 중에는 이 갑이 더 필요한 성분이고 무기토에서는 무토, 지지에서는 술토와 미토 중에 이 술토, 이 세 가지 글자가 이 명에서는 희신의 글자예요. 이 중에서 천간에는 무토가, 지지에서는 이 술토가 정말 중요한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글자를 우리는 존신이라고 해요.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용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팔자에서 필요한 반드시 써야 되는 글자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용신의 글자를 우리는 존신이라고 해요. 그만큼 이 사주 명조에서는 무토와 이 술토가 아주 중요한 글자이고 성분입니다. 그래서 이 궁겁증제된 자월의 개수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가 이 술토 정관의 글자예요. 만약에 이 명조가 이 술토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이승에서 계속 살고 있다 하더라도 궁겁증제의 이 형국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은 살 수가 없게 돼요. 하지만 이 명조는 시지에 술토 정관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나은 명으로 된 것입니다. 그럼 대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 48세 대운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명은 일정 부분 이 재물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. 여기서 보면 대운에서 보면 희신인 무토와 기토가 천간운을 맞이했던 운이었고 지지에서는 신유, 인수운을 맞이하며 보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이 무기토 관살이 비겁을 적절히 통제해 주어서 이 재성을 조금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대운 지지를 살펴봤을 때 인수운이었는데 이때는 겁이 호인이라고 해서 이 겁재로서 인수를 보호하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은 아니었어요. 겁재라는 성분은 재물을 겁탈해가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운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 하면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는 겁재에게 재물을 조금은 빼앗겨도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또 지킬 수 있는 운이었기 때문에 28대운, 38대운은 그렇게 불리하게 발현되진 않았습니다. 실제 상담을 했을 때 자월에 태어난 이 개수일간 남자는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부친과의 인연은 조금 인연이 짧았고요.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.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이란 데는 지금까지 다녀보질 못했어요.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형제와도 사이가 안 좋고 또 38대운 무신대운에 이민년과 이 계면년에 동료와 동업을 했는데 불리하게 작용 발현되었습니다. 이 개수일간의 입장에서 비겁과 식상운을 맞이하는 운이었어요. 이 이민년에 그나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료와 동업을 했어요.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비겁운을 맞이할 경우 일간의 입장에서도 재탐을 할 수밖에 없는 운이에요. 그리고 지지로운은 식상인데 이렇게 비겁운을 맞이할 경우
일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발현되는 운이에요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한 운이 이 비겁의 운이에요. 그리고 식상이라는 운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또 그러한 운이었기 때문에 22년 이민년 운에 많은 동료와 사업을 통합을 했지만 결국 계면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동료와 같이 투자했던 이 돈을 이 동료에게 다 빼앗겼어요. 그래서 24년 갑진년에 같이 사업했던 동업했던 그 사람을 고소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. 24년 갑진년 운은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상관경관하는 운이에요. 상관경관하는 운은 대표적으로 이 구설수입니다. 그것이 소송이에요. 재물에 대한 소송을 병인월에 소송을 했습니다. 이렇게 군급쟁제된 자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은 그나마 48대운 이전의 운은 그래도 희신의 대운이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38대운 이 무신대운에 방편으로 어떻게 이 명을 상담을 했냐 하면 어쨌거나 이 명은 이 재물을 잘 지켜야 됩니다. 재물을 지키려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을 무조건 저축을 하라고 했어요. 48대운을 보면 정미대운이에요. 이 명의 기신은 수하고 하라고 했어요. 이 48대운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10년 동안 이 정미대운이에요. 그리고 58대운은 또 병호대운이고요. 다 재성, 재물운으로 흘러가는 운이에요. 만약에 38대운, 이 무신대운에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이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특히 58대운, 이 병호대운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다 이 비겁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방편으로 지시했던 겁니다. 오늘 대표적으로 불리한 명중, 군급쟁제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. 이렇게 사주팔자 구조가 군급쟁제된 명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와 곡절이 많은 구조예요. 오늘 실전사주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실전사주 상담 사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